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전쟁에 보면은 대만 러우 전쟁에서 재미를 본 미국이 대만 전쟁을 유발할 것이냐.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죠.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만 전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대만 전쟁은 제한 조건입니다. 미국이 대만 때문에 미국 본토에 전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대만 전쟁의 제한 조건은 뭐냐면 미국 본토에 전쟁이 파급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전술핵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략형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전면전은 안 된다. 제한 전쟁만 한다는 거고. 그 대만 전쟁의 시작에서 제가 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지상에서 그 함선 미국의 전선에 대해서 쏠 수 있는 그걸 뭐냐면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예요.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 격추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예비 전력은 바깥에 있고 실제로 싸울 전력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전쟁터가 되는 이런 형태의 에, 중국 해군의 작전 변경이라는 건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선동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 우발적 충돌이 가능하다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미국 대선이 겹치죠. 그러면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나는 하겠다고 대만 총통이 선거 공약을 내세울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대만 독립을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되게 심각하게 바로 거기에다가 미국이 또 그거를 미국 대선 후보가 이 파퓰리즘적으로 대만 독립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진핑이 2027년에 사선이 되는데 그때 시진핑이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항공모함을 중국이 6척을 확보할 것을 왜 항공모함이 중요하냐면 여기 그림처럼 보면 대만에서 이제 그 서방들이 이제 대만에서 이제 중국도 대만을 포위하겠죠? 근데 서방들은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포기, 그래서 해양전이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최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확보할 것을 하고 이중 2척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을 양쪽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로는 그래서 상대방이 일으켜 우리는 안 일으켜야 되지만 둘 다 대만 전쟁을 준비하고 만약에 대만 전쟁이 진행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지 먼저 첫 번째는 포격전이죠. 펑후 제도라고 해서 대만에 가까이에 있어요. 대만을 점령하려면 이 전략적인 이 제도 섬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섬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하게 되고 이미 미국은 대만과 함께 이미 여기 온갖 무기 저기를 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 합동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황후제도를 폭격을 하고 이걸 무력화시키면 이제 그 중국 해병대가 상륙하는데 대규모 해병대는 상륙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뒤에서 미사일로 대형 함선을 격추하기 때문에 격침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민간 선박 수백 척 그죠? 이렇게 커다란 배에 엄청난 병력이 하는 게 아니라 소형 민간 수백 척 혹은 수천 척 엄청난 그 수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미사일로 다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그 소형 함선을 통해서 그 대만을 상륙하려고 하고 수도 인근에 공수부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워게임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이 중요한데 대만 해협은 160km인데 수심이 4, 50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잠수함이 여기를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워게임 ISS인가요? 미국 국제전략센터에서 한 거는 대만 해협이 미국 잠수함이 저기 장악한다고 했는데 반대 전문가들은 수심이 낮아가지고 미국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미국이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미국이 핵심 무기를 내세웠죠. 바로 무인 잠수함입니다. 최근 무인 잠수함이 미국이 냈고 대량 살상 무기, 무인 잠수함. 자, 러시아는 이미 무인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잠수함이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 수심이 낮은 대만 해협에 미국이 무인 잠수함을 투입을 해서 중국의 해병대 상륙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런 어떤 미중 정책에서 미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죠. 자, 무기 지원을 합법적으로 대만 관계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만 관계법은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만 지원하지 군대는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접 충돌은, 자, 인계철선이 뭐라는 건, 우리 저기 휴전선 근처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이 쳐들어오면 미군하고 전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인계철선인데, 대만에 공식적으로 미군이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계철선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쟁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전쟁 선포는 미국 상원의 권한입니다. 상원이 전쟁 선포 권한을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의 항행을 통해서 어, 그 정당 방어 상황을 만들죠. 베트남 전쟁의 통킹만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미국 군함에 베트남이 총격을 가해서 우리는 정당 방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 뭐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이죠. 대만 해협의 공해 사항의 부분에서 이 공해의 항행의 자유라는 거죠. 공해에 그 우리 그 미군이 지나가겠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이 전투 상황이거나 전투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중인데 미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의 공해상에 자유 항행이라고 지나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중국이 미국의 군함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정당 방어를 이용해서 전쟁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대만 해협 대만 해협을 지나가서 중국의 공격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지스함의 요격 확률은 요격 미사일을 2개를 발사할 때 90%랍니다. 90%. 결국 미사일 전쟁 엄청난 미사일을 쏘겠죠. 10발을 쏘면 한 발은 맞는다는 거니까 엄청난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미사일을 쏘게 되고 중국의 연안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연안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면 중국이 내륙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가까운 연안의 미사일 기지가 파괴됐을 때 내륙에서 미사일 기지 발표하면 미국이 그 내륙을 공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땐 전쟁이 확전되게 됩니다. 워게임에 의하면은 괌과 일본의 미군 기지는 폭격당합니다. 일본의 자유대는 참전은 선택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공격당하는 것은 워게임에 호주는 이제 다윈이라든가 몇 가지 그 기지가 있는데 호주는 직접적으로 공격당할 거는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호주도 그런 위험에 있고 필리핀은 현재 미군 기지를 4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현재 입장은 대만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격 기지로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입장입니다. 못 쓰기야. 그래서 아마 제한적으로 비공식적인 기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 전쟁의 미국의 CSIS에서 한 여러 가지 전쟁의 결과나 피해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의 결과 미 해군은 2척의 항공모함과 약 20척의 전함을 상실하고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전함을 상실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대만 전쟁에서 모든 무기를 다 투하하지 않겠죠. 아시아 태평양 중심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쟁에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중국은 이제 대만과 전쟁에서 대부분의 해군을 갖다가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해군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 미국은 이제 투입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에서 우파입니다. 이게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파예요. 우파 연구소에 그러니까 중국한테 겁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국방부랑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지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은 3,200명, 3주 만에 중국은 10,000명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 한국 전쟁에 관여해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는 일단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이 대만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주한미군 다역이 산하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특히 4개 전투 비행대대가 있고요. 미 7함대 작전참모와 주한미군 해군 선임 장교를 지낸 서치타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라는 것을 보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의 북양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이 제주 기지 있죠. 제주 해군진 기지가 이 공격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주 해군 기지가 직접적인 공격 기지로 사용된다면 중국이
판단할 겁니다. 과연 제주 해군 기지를 타격을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군, 주한미군의 공군들은 당연히 이제 4개 전투 비행대가 있는데 당연히 전쟁에 관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문제는 육군인데요. 육군은 이제 글로버 마스터라는 그 초대형 군 수송기가 있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오산에서 대만으로 직행으로 한번 날아간 적이 있답니다. 화물 탑재량이 80톤이 해당되고 전차와 장갑차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상하건대 전쟁이 나면 제주 같은 데는 이제 그 항모로 쓰고 그다음에 이 전투 비행대, 그죠? 공군은 당연히 투입을 하고, 육군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부대라든지 전투병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그죠? 초기에 대만하고 한국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 공수로 해가지고 투입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판단입니다. 제주 폭격 가능성 뭐 이렇게. 한국의 보복은 이제 제주 같은 데가 공격을 받으면은 뭐 극단적으로 한다면 미사일전이 있을 수가 있지만 병력 투입은 하지 않겠죠. 병력 투입은 어려울 거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한미 상호 방어의 조약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전투를 하게 되면 다른 타방도 당연히 전쟁 상태로 들어가네요.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 상호 방어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전쟁 상태로 가는 거예요.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자동으로 전쟁 상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한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워게임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경고하려는 겁니다. 워게임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자, 미국 국방부에서 한 워게임의 결과는 대만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는 겁니다. 대만을 상실하는 게 워게임의 결과였어요. 근데 이 이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워게임은 대만의 방어를 하고 그 중국에 타격을 주는 이 공개란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된 국방부 게임은 대만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고, 얘가 이제 공개된 거는 이제 대만을 방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어쨌든 공개된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전망을 본다면 중국은 자, 미국과 중국 전부 다 본토가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본토의 전면전 없이도 대만 독립을 저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대만이 상대적으로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본토와의 전면전 없이도 대만 독립을 전쟁을 통해서 저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면전이 없더라도. 근데 미국은 결국은 중국 연안에 대한 공격으로 대만 근처의 중국 연안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는데, 중국 내륙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있을 때 이거를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지 않고 과연 대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는 그러면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건 미국 본토를 공격받는 건데, 그럴 바에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자기 본토를 공격받는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대만을 보호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마치 싸울 것처럼, 우크라이나 보죠? 우크라이나 애들한테 야 미국이 도와줄 것처럼 하죠. 지금 실제로 전쟁에 안 나가고 하는 것처럼 대만을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확산돼서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대만을 포기할 거라. 이게 합리적인 거죠. 프랑스와 영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파리와 런던을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과 뉴욕을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결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끝낼 수 있죠. 무슨 뭐 전투 가지고 뭐 누가 이겼다 죽였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 따르는데,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 선거 협상에 가고, 이미 미국 CIA 그 국장은 여러 번 우크라이나 방문했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미국에서 전쟁은 초기에는 대중들이 전쟁을 지지하지만 갈수록 전쟁의 후유증, 특히 물가 인상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대선에서
전쟁 문제가 한되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다 그랬죠.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아프간 전쟁 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낸다 그랬고, 트럼프의 경쟁자인 디샌더스는 처음에는 바이든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강하게 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반대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공화당의 입장이 전쟁 반대, 협상, 대선이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되면서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대선에서 그 승리를 하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대선에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수한다면 그러면 바이든은 대선에서 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이기려면 바이든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고 바이든이 전쟁 안 끝내면 바이든이 져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 대선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협상 모델을 결국은 우크라이나 분단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